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의 발전적 추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재사용하고 나는데 이 소프트웨어 재사용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재활용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여러 개 프로그램에서 코드를 천천히 잘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서는 내가 로그인하는 거 있죠? 로그인하는 그 부분을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또 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 놓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가 막히게 만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뽑아내고 저것도 뽑아내고 해서 우리가 모듈 단위로 그렇게 뽑아서 우리가 따로 보관해 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뽑아낸 것들 있죠? 우리가 이렇게 뽑아낸 것들은 철저하게 이제 검사를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검증까지 맞춰놔야 돼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어떤 특정 사람이 또 프로그램 하나 개발해 달래요. 근데 여기 프로그램 개발할 때 보니까 이런 기능도 쓸 수 있고 이런 기능도 쓸 수 있고 이런 기능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내가 로그인한다, 뭐 인쇄하는 기능이다, 뭐 특정 기능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따로 코드로 또 입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 쓰면 되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재사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 방법에는 지금처럼 합성 중심이라는 게 있고 생성 중심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든 그런 프로그램에서 잘 만들어진 거,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생성 중심이라고 하는 거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이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이런 모듈 단위로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부품 같은 것들, 이런 블럭 같은 것들을 가져다 쓰는 걸 보고 우리가 합성 중심이라고 해요. 합성 중심.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재정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재사용이라는 거는 이미 개발돼서 인정받은 그런 소프트웨어 있죠?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유지해 이제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재사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재사용을 하게 되면은 개발 시간도 우리가 단축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할 때 실패 위험성도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복잡도도 많이 낮아질 거고요. 신뢰성은 거꾸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성능 올라갈 거고요. 효율성도 올라갈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 그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된 그런 소프트웨어와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적용시키는 걸 보고 우리가 재사용, 재활용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합성 중심이 있고 생성 중심이 있는데 합성 중심이라는 거는 우리 소프트웨어 부품, 모듈화 시켜놓은 것들 있죠? 그런 부품, 그런 블럭을 끼워 맞춰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는 그런 방법이 고 우리가 합성 중심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거나 아니면 블럭 구성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 중심이다 그러면 추상화 형태로 써진 그런 명세를 구체화해서 프로그래머들은 그런 기법, 그런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얘를 다른 말로 이제 패턴 구성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아, 이런 게 이제 재사용이다. 그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제공하기요. 자, 제공하기라는 건 뭘 얘기하냐.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네가 지금 회사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유지보수 좀 해달래요. 그래서 그 회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사용한 지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니까 한 15년, 20년 정도 됐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겼냐 이제 물어보고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제 문서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없대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개발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러면 그 회사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문서가 됐든 우리 개발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퇴사하고 없더라. 그러면은 저는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돼요? 그 소스 코드를 보고 전부 다 이제 파악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힘들게 막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막 보고 봐서 한 2, 3일 정도 걸려서 유지 보수를 겨우겨우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집에 오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다음번에 또 유지 보수가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이제 관계자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다음번에 또 유지 보수할 때 날 쓸 거냐 물어보니까 쓰겠대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쓰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계약서를 써요. 쓰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저는 다음번에 또 유지보수하러 갔을 때 또 2, 3일 동안 또 밤새 가면서 또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소스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 소스를 가지고 뭘 만드냐?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그런 문서, 유지보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면 돼요. 원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문서를 보고 소스 코드를 이제 구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소스만 가지고 이제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역공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공학. 근데 이제 내가 이 문서를 만들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그런 코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전부 다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먼저 수정을 하고 문서를 가지고 수정을 하고 그 문서 수정한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소스도 이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서 수정을 하고 나서 그걸 보고 이제 소스 수정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제공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공학. 제공학. 그럼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막 50년 된 건물, 60년 된 건물 그런 건물들은 새로 부시고 재건축을 하든 아니면 그냥 뼈대는 그냥 놔두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제공학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그 뼈대는 그냥 놔둬요. 놔두고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제공학이라는 거는 새로운 요구에 맞게 기존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다 나은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거예요. 기존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보다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능 같은 것도 좀 더 추가시켜서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걸 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제공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지보수 비용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유지보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재공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완전히 기존에 쓰던 거를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소프트웨어의 데이터가 됐든 기능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개조하거나 개선을 통해서 유지보수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이제 문서를 작성할 때 맨날 이제 아래 한글과 컴퓨터를 이제 맨날 사용해서 이제 문서를 작성했어요. 작성을 막 10년, 15년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문서 작성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축키들이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자동으로 전부 다 암기가 되고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회사에서 이제 아래 한글 쓰지 마. 이제부터 MS 워드 써. 그렇게 해버리면 MS 워드랑 아래 한글이랑 어차피 문서 만드는 건 똑같지만 단축키나 그런 것들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 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이제 MS 워드를 쓰게 되면 너무너무 불편할 거예요. 단축키도 모르겠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한글에는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MS 워드에는 이런 기능이 어디 있지? 그리고 한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문서를 작성할 때 효율성도 떨어지겠죠. 능률도 떨어질 거고요. 생산성도 오히려 감소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재공학이라는 건 기존에 쓰던 거를 완전히 뜯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15년, 20년 된 그 프로그램도 우리 회사 사람들은 지금 15년, 20년 된 그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이제 수정하고 개선할 거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 조금씩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보수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 그게 이제 제공학이다. 그래서 제공학의 이점을 보게 되면 품질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고요. 생산성이 증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명 연장 되고요. 그리고 오류 같은 것도 이제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감소시키겠죠. 이런 게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제공학의 이점이다. 해서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제공학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유지보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다. 유지보수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더라. 해서 제공학의 이점 요 네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요. 케이스라는 거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요구 분석도 하고 설계도 하고 구현도 하고 검사도 하고 디버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 전체가 됐든 아니면 일부분을 컴퓨터와 전용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화하는 걸 보고 우리가 케이스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제 요구 분석할 때 우리 케이스가 있었죠. 이 케이스는 분석기다. 분석기. 그래서 일부만 자동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전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도구를 보고 우리가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지지향 시스템이 됐든 구조적 시스템이 됐든 다양한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 자동화 도구를 보고 케이스라고 하더라. 그래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체 단계를 연결을 하고 자동화는 그런 통합된 도구를 제공해 주더라. 그래서 이 케이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랑 방법론, 그게 이제 결합된 거고요. 정형화된 그런 구조가 됐든 방법 같은 것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을 시켜서 생산성 향상을 구현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케이스, 자동화 도구요. 그래서 우리 케이스의 주요 기능에 보게 되면 우리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단계에 연결시킬 수 있더라. 그리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을 지원해 주더라. 그리고 그래픽도 지원해 준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재사용이 됐든 재공학이 됐든 케이스가 됐든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